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새 눈 몇 번 깜빡거리면 투표하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대구 대진표가 확정이 됐어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이제 그야말로 김부겸 대 추경호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선거 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36일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초박빙이죠. 손에 땀을 지게 한다. 그런데 대구인데 손에 땀을 진다? 네. 이게 특이한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대구는 거의 뭐 보수 후보가 결정되면 그게 거의 끝이었죠. 그냥 뭐 공천이 이 당선이 다 이런 공식이 뭐 호남하고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김부겸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있고 또 먼저 기선을 제압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결정된 추경호 후보가 이른바 더 이제 세력을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초박빙이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당의 이 김부겸 후보는 끌어모을 대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네. 추경호 후보가 얼마나 누수가 없도록 새 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면서 더 결집을 시켜서 투표소로 이 보수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핵심이야.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사실 무소속 나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당초 3파전이나 4파전 예상했던 것은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른바 추경호를 중심으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느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하죠. 원팀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새 결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이 과정에서 마상을 입은 거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린 거죠. 이 공천 파장, 공천 막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호영, 이진숙이 이 추경호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또 경선에 참여했던 유영아, 또 홍석준, 또 이런 사람들이 윤재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원팀이 되느냐. 당 차원에서도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대구로 오는 건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이 정말 한 몸이 돼서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있으니까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른바 박근혜 효과. 그러니까 이제 유영아 의원이 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 건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파괴력도 예전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박근혜입니다. 대구입니다.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뭐 안 똑같나요? 똑같아요. 네네. 손이 똑같아. 좀 피곤하신가 봐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지원 사격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워낙 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추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뻔한 질문인데 또 혼날 것 같은데 통상 저희가 단일화 효과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는 아니지만 한쪽이 접었으니까 그러면 1+1이 2가 돼야 되는데 통상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걔도 과정에 있어서 마상을 입었거든요. 마음의 상처. 이걸 다독거리는 게 필요해. 그렇다면 그걸 얼마나 절박하게 또는 절실하게 유권자들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 보수가 이런 지경이 된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단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와야 추경호 의원이 이 추경호 후보가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첨언해서 이런 경우에 추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 나머지 두 이제 무소속 출마를 접었던 두 사람에게 어떤 액션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중요한 게 이제 빨리 나의 선대본부장이 되어달라 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뭐 주호영 의원은 얼마든지 이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보궐선거에 나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동해서 이 유세도 할 수 있고 또 선거를 갖다가 공동으로 또 이끌고 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정말 확연하게 또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것은 추 후보의 몫이고 또 당의 몫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추 의원이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네. 대구 달성의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전략공천 얘기 나오고요. 네. 근데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일단 원칙적이지만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원칙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그러나 저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 달성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덥석 이진숙 전 위원장이 또 무소속 출마한다고 그렇게 또 고집을 피웠으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대구 민심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락호락 그냥 뭐 덩그러니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과 설득이 필요하겠죠. 함께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추 후보도 공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본인에게는 가분한 자리지만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선당구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추 의원이 못한 그 역할만까지도 내가 다 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이런 설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분이라는 게요. 일단은 대구 달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진숙 전 위원장 공천만 덜렁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뭐 경선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대구에서의 현재로서의 영향력, 또 대중 인지도 이건 또 무시 못하는 거겠죠. 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또 여기서 서로 내용을 겪고 갈등을 겪고 충돌을 겪어봐요. 이건 또 추경호 의원의 이 대구시장 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 결정을 하든 아니면 경선으로 가든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충분히 당원과 대구 민심을 설득할 그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김부겸 후보가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 50명 정도가 대거 직결했고 전현직까지 포함하면 60명이 넘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세과십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민주당 대구시장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여망이 여기에도 숨어 있다. 그럼 물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또 새를 몰아주면 이게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북의 또 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일종의 이 여진을 또 간접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나비 효과, 카오스 이펙트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뭐냐면 이 김부겸 전 총리가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면 또 향후의 정치 이 운명은 대선 후보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뭐 상고초려, 오고초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자신의 성과로 만들면서 8월 전당대회에 기세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함께 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른바 새몰이를 하고 새과시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네. 서로의 이해가 함축된. 그렇죠. 그래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있겠네 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거겠죠. 김부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같은 상승세가 추경호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또 선거 때까지 유지되거나 더 확장할 수 있느냐 이거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김부겸이 이 지역에서 당선될 때는 60%였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의 도전, 네 번의 도전이었나요? 네 번의 도전에서 세 번 안 될 때는 40%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절반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층 그리고 투표의 적극성도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보수의 해초를 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어서 예. 김부겸을 선택할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 키는 열쇠는 김부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 국민의힘이 만약 이 세 가지의 열쇠, 첫 번째는 추경호 결집의 열쇠, 추경호 후보 스스로가 빈틈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른바 지원의 열쇠, 이 주호영, 이진숙 그리고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여부. 마지막은 당의 열쇠. 장동혁 대표가 죄를 부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이선 후퇴하듯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당이 혁신은 하면서도 원거리 지원 사격을 해줄 때 이럴 때는 또 대구에서는 보수 결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추경호 후보가 더 유리할 테고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김부겸 허리 안 아프세요? 아니요, 늘 허리 좀 아파요. 아픈데. 네, 늘 아파요. 이렇게 삐그덕하면은 네. 이때는 김부겸 후보 쪽으로 힘이 실리겠죠. 그러니까 김부겸 승패의 열쇠를 국민의힘이 지고 그렇죠. 빙고. 역시 우리 황 앵커가 이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이따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야? 왜 그래?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시 최대 관심 지역이었죠. 사실 장동혁 대표는 이곳에서 이겨야 뭐라고 했던 서울과 부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예. 다들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야기다. 하지만 이른바 이게 운동의 현상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운동회 때도 뻔히 사람들 보면 덩치가 저쪽은 뭐 강호동이 한 10명이 있어. 예. 이쪽은 항상현이야. 예. 그러면 강호동 10명 있는 데가 청군이 당연히 이길 것. 예. 에이 끝났네. 청군이 이겼네. 그런데 정작 당일날 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힘쓸 거라고 했던 강호동 10명이 있는 청군이 힘을 못 써. 네. 왜? 백군에는 황상현이 있으니까. 영차. 원래 있었는데. 아니, 들어봐요. 영차. 그러니까 또 둘이 비슷비슷해. 네. 그리고 또 약간 이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어렵잖아. 살림살이가. 네. 이걸 지원해주는 현상. 주변에서 막 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지금 이 절망한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또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조금이라도 샤랄라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샤우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재명 정부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또 반감을 가지는 이 유권자층도 서울 특히 또 부산의 경우에도 전재수의 통일교 의혹 반발 심리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제 모아지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또 후보자 중심으로 현역이에요. 서울의 오세훈 그리고 부산의 박형준 사퇴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보수 결집의 이 원동력 도화선이 되는 건데 결국 여기에서의 핵심 변수는 장동혁. 장동혁입니다. 왜 배 초장은 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차관보를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는 황상현 앵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지 배종찬 소장. 예. 실망해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 왜 TBC에서는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사랑한다 민수야. 예. 사랑한다 예찬아. 아이고 잊을 뻔했네. 민영이도 사랑한다. 저희가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얘기죠. 이런 건 패러디잖아요. 패러디 몰라요. 예. 제가 또 아는 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극, situation, 예. situation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한데 뭐 장동혁 대표도 억울함이 있죠.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을 이끌고 싶은데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좀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좀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원격 지원 또 후방 지원을 해주면 그거야말로 이제 서울 부산도 상당히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이 녹색 이 잠바를 입었다가 다시 또 빨간색으로 돌아갔잖아요. 900만 서울 시민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명태균 누굽니까?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여론이 운동의 현상처럼 올라올 여지가 있고 그 현상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초박빙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이 정도는 봐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 선거적 참견 시점에서 본다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놓을 수 있어. 물론 이제 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경북, 예. 그다음에 경남, 예. 그다음에 울산, 예. 대구. 예. 메모 좀 하세요. 대구. 예. 그다음에 서울. 예. 그다음에 충남. 예. 그다음에 강원.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너무 안이하게 판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경북, 경남, 예. 울산, 대구, 부산, 예. 서울, 예. 충남, 강원. 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안심을 놓. 안정하고 있는. 예. 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예. 경북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희망순이다 말씀이죠. 그렇죠, 저. 예.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너무 안이하게 생각. 아니요. 아니죠. 당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방송 끝장내자는 거예요. 아니요. 민주당 입장에서 희망순이 막장이에요? 희망순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민주당이 우세하죠. 기울어진 지금 운동장인데 그걸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전제로 깔고 거죠.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척하면 앱니다. 예. 아니, 지금 예. 끝으로 그 뭐 말씀하시기 싫을 것 같은데. 네. 장동영 대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표 지역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변인이. 이제 선대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 지금 지역별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선대위도 해야 안 됩니까? 장동영입니다. 예. 이래서 TBC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왜 뭐가 선대위 일정도 안 잡혔다. 오라는 데는 없다. 해도 너무합니다. 성국이 형, 한기라 힘들다. 아니 좀 아니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어떻게 해야 후보들이 이길 수 있느냐, 예. 당선될 수 있느냐 이게 이게 가장 핵심이죠. 중요하죠. 예. 그렇다면 첫 번째는 낮은 지지율. 예. 그러면 낮은 지지율의 이유가 뭡니까? 이 장동혁 리더십 부재 또 공천 파장 이게 원인이거든요. 여하튼 뭐 장동혁 대표가 싫든 좋든 지금으로서는 대표로 인한 후광 효과 더 이렇게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각 후보자별로 강역 단체별로 이 각자 도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장동혁 대표는 원격에서 모습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지원하는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할 수 있는 shadow assistance. 그러니까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도 너무 인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분도 중간 선거하거나 이럴 때 이 주지사 선거할 때 잘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거 전략상 예.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각 후보들에게는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 이건 뭐 장동혁 대표가 예. 옳다 그러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선거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느냐.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거고요. 뭐 다음 방송은 34일 남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